저는 오늘 3D 센서랑 그리고 3D 센서가 활용이 된 로보틱스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LMI 테크놀로지스는 3D 센서 전문 제조사고요. 1978년 셀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였고 1998년 북미 그리고 유럽의 5개사가 합쳐지면서 LMI 테크놀로지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2009년까지는 버티컬 마켓에 맞는 전용 센서들을 주로 공급을 해왔다가 2009년부터 저희 대표 모델인 범용 센서 고케이터 시리즈를 출시함으로써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저희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3D 센서들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매년 새로운 센서들을 출시를 해왔고요. 또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면은 인수 합병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R&D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LMI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TKH 그룹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상장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TKH 비전 그룹에 속해 있고 3D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거의 매년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뉴스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동축 방식의 새로운 라인 컴포컬 센서인 고케이터 4000 시리즈가 상반기에 출시가 되었고요. 라인 레이저 센서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포인트 수를 갖추고 있는 라인당 6500포인트의 고케이터 6000 시리즈가 다음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리버티 로보틱스라는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이름 그대로 이제 로보틱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데 올해 8월에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로봇 자동화 영역을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저희 본사 전경이고요. 이곳 밴쿠버에서 센서 설계부터 심지어는 보신 바와 같이 케이스 제작까지 저희가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OEM 대비해 가지고 생산 캐파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가 훨씬 더 빠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15개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 중이고요. 한국 지사는 2018년 11월에 오픈했습니다. 본격적으로 3D 센서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간단하게 기존 2D와 비교를 했을 때는 2D는 색상이나 명암 대비에 의존해서 사용이 되는데 반해 3D는 높이 데이터만 그 요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구동되며 높이 데이터만 출력을 해드립니다. 옆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배경이 복잡하더라도 3D 스캔을 통해서 높이 데이터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이 측정을 위해서 기존의 접촉식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접촉식 같은 경우는 표면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을 때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3D 센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로부터 좀 더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D 센서는 말 그대로 이제 형상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요. 저희 스마트 3D 센서는 형상 데이터가 필요한 광범위한 시장에서 100% 전수 검사를 스캐닝, 검사를 통해서 인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3D 센서는 크게 하기의 3가지를 생산 라인에서 가능케 하는데요. 품질 관리, 소재 최적화,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 100% 전수 검사를 가능케 하고요. 소재 최적화 관점에서 재사용 극대화 및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자동화 측면에서
로봇이 사람의 몸을 대신한다면 3D 센서는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생산성 증대를 안겨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고케이터 3D 센서 시리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고케이터 2000 시리즈, 저희는 줄여서,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제 G2, G3, G5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G4, G6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5가지 대표 라인업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보통 3D 센서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3D 센서로 통용되는 라인 레이저 센서입니다.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레이저 다이오드가 빛을 조사하면은 반사돼서 돌아가는 빛의 각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3D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이때 센서 또는 측정 대상체는 이동을 하면서 스캔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조광을 이용한 스냅샷 센서입니다.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저희는 스냅샷 센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운데는 패턴 라이트를 조사하는 프로젝터가 들어가 있고 양쪽에 스테레오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턴을 분석해서 광삼각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3D 데이터를 말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찰칵하면은 사진이 찍히듯이 스냅샷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촬상을 하시는 동안에 센서 그리고 측정 대상체는 잠시 멈춰야지 촬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라인 컴포컬 센서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크로매틱 방식의 라인 컴포컬 센서입니다. 크로매틱이 한국어로는 이제 색수차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프리즘에 햇빛이 통과되면은 무지개가 발생하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서에서 가까운 쪽부터 보납바초, 노죽발 뭐 이런 형태의 실질적인 무지개가 형성이 되고요. 그 무지개 범위 안에 어떠한 측정 대상체가 들어오면은 파장을 분석해서 다시 거리값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센서입니다. 이런 형태의 라인 컴포컬 센서는 측정 대상체 표면의 매질에 관계없이 스캔이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라인으로 적용돼서 사용되는 센서들 중에 가장 높은 분해능을 갖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투명 또는 반투명의 멀티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각 층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얻으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출시한 이제 동축 방식의 라인 컴포컬 센서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앞서 보신 센서는 렌즈가 2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빛을 쏴서 받는 쪽이 이제 나눠져 있고요. 4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동축으로 구성이 돼서 렌즈 한 군데서 빛을 조사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이런 형태의 무지개를 형성해서 측정되는 원리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축 방식의 라인 컴포컬 센서가 갖는 이점은 사각의 영역을 줄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뭐 반도체 분야에서는 범프 검사라든지 와이어 본딩, 또 웨이퍼 이런 쪽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파손 찍힘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라인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광삼각이 들어간 센서들을 이용했을 때 스캔하더라도 측정이 불가했던 영역을 동축을 이용해서 스캔이 가능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케이터 6000 시리즈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라인당 6500포인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센서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가장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고 아울러 가장 높은 분해능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또 텔레센트릭 렌즈로 구성이 돼서 광삼각 센서들이 갖고 있는 사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센서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진짜 다양한 라인업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센서를 저희가 알맞게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케이터 센서의 특징이고요. 센서 하나를 통해서 스캔, 측정, 제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외부 컨트롤러가 불필요한데 컨트롤러 내장형이라 그렇고요. 이 안에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 160여 가지 이상의 내장형 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조합해서 또 다양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턴키 AI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대의 센서를 묶어서 최대 24대까지 멀티 센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24대까지 구성한 케이스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사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링 레이아웃 형태로 구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높은 분해능의 센서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신다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센서는 최대 5개의 다중 노출값을 지원을 하는데요. 측정 표면이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흰색 그리고 매트한 형태의 검정색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으면은 스캔을 하였을 때 거기서 오는 오차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노출값을 통해서 최소화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센서들은 선보정 후 출하가 되기 때문에 재보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센서의 라인업들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만족스러운 엔지니어 서포트를 저희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센서들은 소프트웨어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옆에 보시는 동영상처럼 포인트 앤 클릭 환경을 제공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측정 툴들을 여러 개로 조합을 해서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샘플 예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샘플을 스캔하시게 되면은 2D 인텐시티 데이터, 기존에 이제 2D 카메라로 얻으실 수 있었던 그런 형태의 이미지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3D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고케이터 센서 안에 들어있는 내장 툴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내장 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 고케이터 센서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존에도 많은 3D 센서 유저분들이 갖고 계셨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3D 센서로 스캔해서 3D 데이터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3D 내장 툴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3D 내장 툴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단에서 개발 기간이나 개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툴들인데요. 뭐 삐딱하게 스캔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저희가 평면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번 스캔된 것들을 합치실 수도 있고 지금같이 진동이 발생한 표면에서 진동을 펴내는 이런 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사이즈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대상체들이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나눠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600 시리즈가 작년에 출시됐는데요. 이 대표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표면이 반사도가 높은 측정 대상체가 있을 때 저희가 HDR 모드를 지원하는데 HDR 모드를 통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늘려주고 스캔이 안 됐던 이 영역을 저희가 또 커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3D 센서들이 적용된 사례 위주로 말씀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오늘 특히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3D 센서가 어디에 사용되냐라는 질문을 3D 센서가 도입되는 초창기에 많이 들었는데 3D 센서는 산업 분야 전체 영역을 본다면 A부터 Z까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높이 데이터, 부피 데이터가 필요한 영역이라면은 어디든 적용이 가능한 센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저희가 직접 했던 어플리케이션들 중에 대표 영역만 저희가 넣어놓은 거니까 이 이외에도 참 다양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소비 가전 부품, 뭐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던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이제 검사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비롯해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됐던 분야는 아무래도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기 쪽일 것 같습니다. 모바일 기기들은 작은 부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이 눈으로 직접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2D로 검사하였던 것들이 높이에 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3D로 다 전환되는 과정들을 겪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3D 센서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들도 자동차 부품들은 대부분 이제 색상이 단일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사도가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2D 검사만 하신다든지 2D 검사만 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신다면은 검사가 안 되는 영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높이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색상 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검정색의 매트한 재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2D로는 검사를 적용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타이어의 트레드 검사라든지 또는 OCR 검사 등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잠시 트레드 스캔 영상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자세하게 저희가 3D 스캔이 가능하고 또한 잠시 지나갈 텐데요. 여기서 2D 인텐시티 이미지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검사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지난 한 3, 4년 동안은 차량용 배터리 시장이 가장 핫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 차량용 배터리 쪽에서 많은 실적을 또 올릴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도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사도가 높은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3D들이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미국의 유명 A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물류라인 쪽에 박스가 있으면 크기 분류라든지 아니면은 파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턴키 시스템으로 저희가 납품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철로 검사고요. 도로에 파손이 되어 있는지 자동차에 이렇게 달아서 직접 도로 위를 스캔을 하면서 검사가 가능하고요. 철로 같은 경우는 마모 상태나 아니면 문제 이상이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 3D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 쪽인데요. 목재 쪽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북미나 북유럽 뭐 이런 쪽에서는 목재 산업 비중이 워낙 커서 저희 LMI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희 매출의 약 20%를 목재가 차지할 만큼 목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재를 정확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3D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통나무를 처음에 껍질 벗겨낼 때 이걸 정확히 얼만큼 벗겨낼지 이런 쪽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목이 나왔을 때 이 강목이 정확한 치수로 가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쪽에서도 활용도가 높고요. 유럽, 북미 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희가 뭐 케이크 이것도 이제 로보틱이랑 관련이 있는데 케이크 지나가면 케이크에다가 그 크림을 어떻게 로봇이 얹어 놓을지 자동화하는 이런 쪽에 들어가고 뭐 바게트 빵을 자를 때 로봇이 3D로 스캔을 해서 바게트 빵의 칼집을 어떻게 낼지 뭐 이런 쪽에 활용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뭐 새우도 마찬가지고 부피가 다른, 크기가 다른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낼지 이런 것들을 3D로 스캔을 해서 부피 값으로 소팅하는 이런 곳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보틱스 관련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픽앤플레이스, 빈피킹 이런 쪽에 많이 활용되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공장 자동화에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인 것 같고요. 간략하게 이제 이거는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로봇과 3D가 연동이 돼서 좌표를 얻고 그리고 제품들을 팔레타이징 또는 뭐 디팔레타이징 하는 이런 쪽에
활용되는 예시 영상이라고 예시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동차 차체 조립 또는 어떤 저희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립이 되면은 거기에 틈이 발생을 하는데 조립 단차가 생기고 그리고 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갭 단차를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차량이 들어오면은 로봇과 로봇에 3D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 조립된 각 문짝과 몸체 사이에 이 갭 단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3D 스캐닝을 통해서 그걸 검사하는 예시입니다. 다음은 신발 쪽에서 적용된 이제 자동화인데요. 이것 역시 저희한테는 좀 생소한 영역이긴 합니다. 세계에 많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운동화 메이커들은 대부분 자동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신발 같은 경우는 신발 내부에 보시면은 인솔, 미드솔, 아웃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 부분들을 과거에는 작업자들이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본딩 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신발을 스캔을 하고 본딩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이런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계속 자동화로 전환하는 추세고요. 이게 동영상이 좀 길어서 잠시 보시면은 좀 전에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정 포지션에 글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드솔 본딩 작업이고요. 자동화 로보틱 조립 이런 쪽에도 3D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3D 센서고요. 적정 포지션을 맞춰서 좌표를 받아서 조립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저희 2024년 올해 인수가 된 저희 리버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버티 로보틱스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디트로이트에 위치를 한 만큼 태생 자체가 이제 자동차 산업 쪽에 주력을 하던 업체입니다. 3D 또는 AI를 이용해서 그걸 로보틱스에 적용을 한 업체고요. 올해 8월 LMI에 인수가 돼서 지금은 리버티 로보틱스 사업부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동안에 자동차 산업을 주력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 솔루션들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V 가이드, V 픽스, V픽, V팩.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픽앤플레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좌표를 그냥 따내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요. V 가이드 같은 경우는 핸드아이 형태로 보통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핸드아이 형태의 픽앤플레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로봇 앞쪽에 이제 3D 센서가 달려 있고요. 3D 센서를 통해서 제품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히 집어서 다른 쪽으로 이송을 하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입니다. (3D) 스캔을 통해서 이제 좌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랩이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V픽스고요. 말 그대로 센서를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아이2핸드 방식이고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쪽에 설치된 3D 센서를 통해서 차체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각 포지션에 맞춰서 거기에 실링 작업을 하는 그런 자동화 예시입니다. 아까 보셨던 신발 인솔, 미드솔 이런 것들과 이제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V픽 같은 경우는 픽앤플레이스고요. 말 그대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VP 같은 경우는 이송을 한번 시키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분류를 해서 여기 보이는 이제 박스 안에 또 채워 넣는 이런 과정을 다 자동화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는 너무 좀 흔하게 나와 있어서 별로 놀랍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턴키 솔루션으로 제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V팩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V픽이랑 비슷한데 이제 사이즈가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박스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종의 테트리스를 하듯이 적정 위치에다가 계속 쌓는 이런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뭐 이런 솔루션도 이제 최근에 국내 업체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그 리버티 로보틱스는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계속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기타 협력하는 파트너사들은 대부분 이제 로봇 또는 솔루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티 로보틱스는 그동안에는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남미 뭐 이런 쪽에 활동을 해왔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일본을 필두로 다음에는 이제 한국 그리고 저희가 중국 뭐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